네, 이번 순서는 파워 인터뷰 오늘입니다. 7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됐지만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또 추경안 심사 착수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야 간의 대치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선 제보 조작 사건까지 지금 불거진 상황인데요. 국민의당에서는 현 정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국민의당의 원내대변인이시죠. 최명길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지금 전국 현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요즘에 상황이 좀 상황이다 보니까 마음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불거진 국민의당의 제보 조작 사건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 지금 진상조사단이 단독 범행을 골자로 해서 최종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네. 이를 두고 좀 섣부른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럴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예. 국민들께 어떻게든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이 사실관계가 굉장히 단순한 사건인데 검찰이 빨리 종결을 하지 못하고 이제 사건을 좀 길게 끌고 있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어떤 의무감 차원에서 설명을 드린 거라고 보고요. 예. 사실 이제 한 열성당원이 들고 온 제보인데 시기가 시기이고 굉장히 민감한 시기니까 철저하게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당시 이제 대선일을 5일 정도 앞둔 상황에서 경황이 없다라고 참 이 설명되지는 않는 그 이유지만 그렇게 해서 제대로 검증을 못하고 발표한 거기 때문에 사실 당 입장에서는 입이 10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이번 제보 검증 실패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당 안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진상규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현재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도 최대한 협조를 하면서 모든 의혹이 있는 만큼 그대로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진상이 밝혀지면 공소제기 그만큼 딱 법에 해당하는 만큼 이루어지고 엄정한 법의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언론 SNS 통해서는 다양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 진상은 있는 그대로 밝혀질 거고 또 정치는 정치대로 복원이 될 거라고 이렇게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검찰의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이 민주당이나 바른정당에 통합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당 분위기가 어떤지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국민의당 현실이 어려운 건 사실인데 하지만 양대 패권 정당이 서로 적대적으로 공생을 하면서 서로 대립하는 정치를 수십 년 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염증 때문에 국민들께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의 존재를 대한정당으로 만들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소중하게 지켜가는 건 저희들의 의무고요. 그래서 실제로 민주당이 국회에서 이제 표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추가 경전 예산안 이런 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하는 것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또 국정 운영에 있어서 동반자라면서 야당을 설득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국민의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들 국민들께서 인정을 하실 거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국민의당에 대한 국민의 그 마음이 좀 실망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논리로 합당이다, 통합이다 이런 걸 함부로 거론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내부의 의원님들도 거의 없습니다. 일부 한두 명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어떤 당의 주류라고 볼 수 없고요. 또 조심스럽게 또 제가 제기하고 싶은 의견이 하나 있는데 국민의당이 존재하는 게 문재인 정부가 호남을 그리 중시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치 전반에 그런 가치가 있는 제3당이 국민의당이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계속 유지해 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뭐 아무래도 지금 당이 조금 위기에 처해 있다 보니까 이제 네. 7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당이 어떤 역할을 할지,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상당히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당 차원에서 공무원의 증원은 반대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임금은 지원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경 심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네. 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이런 예. 추경 대안을 제시한 그 배경도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도 네.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희들은 이제 정부가 추경을 이제 그 국회에 제출하는 순간부터 당 내부적으로 굉장히 대안이 될 만한, 보완이 될 만한 것들을 그 치열하게 연구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예, 이제 예. 대안을 어제 제시를 한 것인데, 우선 아무런 그 계획이나 준비 없는 이른바 이제 단순한 인원 늘리기식의 공무원 증원, 이거 분명히 반대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국민을 앞으로 30년 동안 세수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정확한 수요 조사, 그리고 장기적인 운영 계획을 분명히 세운 다음에 해야 될 일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또 공공 부분에 효율적인 공무원 구조개혁 방안을 선행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된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2017년 예산안에 이미 경찰, 소방관, 군 부사관, 교사 이런 분들에 대한 일자리 10만 개 이상으로 이제 확대를 하기 위한 목적 예비비가 500억이 이미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현실적으로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하지 않고도 이미 잡혀져 있는 예비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네. 그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예. 또 민간 일자리 늘릴 수 있는 추경안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는 지원금을 1,250억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정을 한 예산안을 만들었고요. 예, 예.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실직한 근로자들 재취업 준비, 또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해서 사용될 재원으로 100억 원을 배정을 했고, 또 가뭄 피해 그 구제를 위한 예산으로 715억, 그리고 AI 대책, 세월호 유류 피해 지역 대책, 그리고 이런 특히 추가 경정 예산의 목적에 맞는 이런 시급한 민생 현안 우선으로 그 추경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이걸 어제 발표를 했고요. 이 일자리 예산이라고 하는 이번 추경에 보면요. 공공기관 LED 교체 사업이라고 하면서 2천억을 넣어놨어요. 네네. 이런 부분은 추가 경정 내세에 늘 부분이 아니라고 봐서 삭감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한 겁니다. 어제. 예, 예. 말씀하신 대로 뭐 민주당의 추경안에 대해서 다 만족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심사에 참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네네. 좀 논의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입장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정치적인 어떤 변수들이 자꾸 생기고 있어서 그것도 네. 좀 가변성은 있긴 하지만 심사는 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좀 논의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네. 새 정부의 내각 구성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야의 네. 대립이 여전히 팽팽하잖아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 김상곤 교육부 장관 임명에는 협조를 했지만 조대엽 후보자 그리고 송영무 후보자 임명에는 역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청와대가 10일까지 지금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당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이른바 소위 이제 언론이나 국민들이 3종 세트다 해서 이제 하나로 묶여져 있었던 세 분의 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사실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진통 끝에 좀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반대한다, 부적격이다라고 하는 의견을 동일 분량으로 게재를 한다는 걸 조건으로 채택에 응한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입장을 정리를 했고요. 예, 예.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예. 청문 보고서 채택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지 솔직히 참 너무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국민들도 더 이상 듣고 싶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최저임금부터 비정규직 문제까지 사실 사회적 약자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노동부 장관 후보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창업한 기업에서 임금 체불 의혹에 휘말려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은 국민들한테는 전혀 설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라고 보는 거고요. 또 국방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전부터 여러 가지 언론의 보도가 있었지만
자기 전직 때문에 결국은 월 3천만 원이 넘는 고액 자문 수수료를 받은 건데 그것도 이 국방과학연구원에 있으면서 같이 겸직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약간의 활동비라고 하면서 이걸 받은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도저히 국민들은 이걸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적폐 이런 걸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국방 개혁을 저지하려는 사람들의 음모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나온다는 것은 국민의 여론을 너무도 무시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국민의당은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 지명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지금 국민의당이 당의 상황은 좀 어렵지만 국민의당이 거의 모든 정치적인 현안에서 캐스팅 보트로서 키를 쥐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 7월 임시국회 임하는 국민의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짧게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희들은 하여튼 이 부분 이 공직 후보 지금까지 청문회 마친 장관 후보 두 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달라는 요청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이제 추가 경정 예산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심의에 응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연계하지 않으려 해도 사실 정부 쪽에서 이 두 분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절차를 차곡차곡 한다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연계로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정치적 상황이 조성된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대해서도 심사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놓고 집권상정을 준비하는 듯한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얽혀가지고 연계될 수 없는 상황을 정부 여당이 스스로 만들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모쪼록 7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약속한 민생 현안들이 잘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의 최명길 원내대변인과 말씀 나눠봤습니다.